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등기관과 설비 볼 건데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네, 안 나오고요. 근데 단문으로 가끔씩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것만 좀 보고 갈게요. 자, 관할 등기소의 특례와 관련해서는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뭐하다?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내용은 개정된 내용인데 작년에 항상 알지만 등기법은 작년에 개정과 신설이 좀 많이 되었는데 개정과 신설된 내용이 작년 시험 문제에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올해는 개정과 신설된 게 무조건 나올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 내용은 일괄 신청의 요건하고 같거든요. 등기 목적하고 등기 원인이 뭐하면 동일하면 여러 개의 부동산을요. 일괄해서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작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관할 등기소도 뭐 한다?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뭐라고 개정되냐면 관할 등기소가 뭐 하다? 달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달라도.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렇다면 뭐 할 수 있다? 일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럼 신청을 할 때 A 부동산은 A 관할 등기소, B 부동산은 B 관할 등기소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 관할 등기소에 가서 두 개를 일괄 신청하든 B 관할 등기소 가서 두 개를 일괄 신청하든 이제 하나의 등기소에서 그 업무를 다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 지을게요.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만 뭐하다면 동일하다면 여러 개의 부동산을 관할 등기소가 달라도 일괄해서 신청할 수 있고 그중 어느 하나의 등기소에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의 경우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속하고 유증은 과거 개정되기 전에는요. 아버지가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서울에도 부동산이 있고 광주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상속 등기를 하려면 서울에 가서 하고 서울 부동산은 광주는 광주 가서 하고 부산은 부산 가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다? 서울, 부산, 광주 세 개 중 어느 한 관할 등기소에 가서 뭐한다? 일괄해서 해당 등기를 다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 사무를 뭐 할 수 있다? 담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번과 2번 지문은 한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 한 지문으로 나와가지고 뭐다 정답으로 결정될 거예요. 요거 꼭 좀 챙겨서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의 지정과 관련해서는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권자를 좀 암기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권자 암기할 때는 복잡하게 가지 말고, 등기법에서 대부분 이쪽에 나오는 권자는 다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 근데, 지정이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오냐면 2번 나오거든요. 요거 2개만 따로 암기하세요. 관할의 지정. 그 다음, 등기관 의 지정. 관할의 지정권자는 상급 법원장입니다. 법원장. 등기관 지정권자는 지방 법원장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누구다? 대법원장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에 뭐가 있느냐? 등기 사무의 정지권자, 멸실방지 처분권자, 관할의 위임권자 이렇게 나오면 다 누구다? 대법원장인데 지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때는 대법원장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2가지만 좀 암기해 둘게요. 한 개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신청에 의하여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뭐한다? 지정한다. 그래서 관할의 지정권자는 누구다? 상급 법원장. 요거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통과.
그럼 관할의 위임권자는 누구다? 대법원장. 그 다음 넘기시고요. 자, 등기 사무의 정지권자 누구다? 대법원장. 이렇게요. 그 다음 통과. 그럼 등기관. 자, 등기관은 누가 지정하느냐? 지방법원장이 뭐 한다? 지정한다. 그럼 지정이란 글자가 나올 때는 대법원장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제한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다 넘깁니다. 다 넘깁니다. 기출 문제도 없잖아요. 넘깁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등 장부의 관리 및 공개 파트에서는 여기 공개와 관련해서는 좀 정리를 좀 해둘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등기부에 양식대가 있는데 요 지문들은 그냥 필수 암기 사항은 아닌데 그냥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할 때 한 지문씩 뭐 한다?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가 있다? 토지 등기부와 무슨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개밖에 없어요. 선생님 당연히 아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등기부에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와 집합 건물 등기부로 구분한다. 이러면 뭐다? X라고요. 집합 건물의 등기부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건물 등기부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하고 뭐밖에 없다? 건물 등기부 두 개. 자, 그 다음에 등기부 부본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된 것을 말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따로 볼 거는 없습니다. 넘깁니다. 물적 편성주의. 요 지문은요, 잠시 후에 우리가 구분 건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분 건물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좀 볼게요. 자, 이게 무슨 건물이다? 일반 건물이에요. 일반 건물. 일반 건물을 우리는 비구분 건물, 이렇게 표현도 쓰기도 하고,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 이걸 무슨 건물이다? 일반 건물. 자, 그러면 구분 건물은요, 이렇게 아파트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구분 건물은 딱 하나밖에 없죠. 무슨 아파트? 그냥 고려 아파트,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게 일반 건물, 이게 뭐다? 구분 건물. 그러면 1등기 기록이라는 개념을 말할 때는요, 이게 일반 건물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구분 건물은요, 이게 고려 아파트 있잖아요. 1동 건물이라고 하죠. 1동 건물에 대해서 뭐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1동 건물에 속해 있는 이거 뭐다? 전부가 뭐가 된다? 하나의 등기 기록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좀 꼭 머릿속에 암기를 해놔야 돼요. 구분 건물의 기본적 이론적 바탕은 이 개념 안에서 다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아파트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아파트가 한 동 있죠. 한 동 전부가 뭐가 된다? 하나의 등기 기록이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요, 1필의 토지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는데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 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까지. 뒤에는 볼 필요 없어요. 뒤에 볼 필요 없어요. 근데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요, 1등기 기록이라는 개념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맨 끝에 보니까 1등기 기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세요. 구분 건물에 있어서 1등기 기록은 1동 건물에 속해 있는 이거 뭐다? 전부가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했죠. 그러면 뭐다? 1층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거 전부가 다 개설되어 있어야 뭐가 된다? 하나의 등기 기록이 돼요. 근데 등기부를 우리가 발급하거나 열람을 할 때는요, 원칙이 1등기 기록 전부를 발급하거나 열람을 해줘야 되지 표제부만 발급해준다, 갑구만 발급해준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1등기 기록 전부를 발급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고려 아파트가 만약에 5,000세대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5,000세대 전부가 하나의 등기 기록이죠? 그쵸? 예. 그럼 5,000세대 전부가 하나의 등기 기록이니까 발급 열람할 때 5,000세대 전부를 발급 열람 받아야 된다 하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뭐하다?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 발급이나 뭐 할 때 열람을 신청할 때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만약에 내가 1층 101호에 관한 등기 기록을 발급받고 싶다면 1층 101호에 관한 전유 부분 표제부가 있을 거고 갑구가 있을 거고 을구가 있겠죠. 그리고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몇 장이냐면 2장이거든요. 그래서 발급 열람할 때는 1동 건물 표제부 1장, 해당 전유 부분 표제부 1장, 갑구와 을구를 해서 뭐라고 본다? 1등기 기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기부 발급받아 보면 5,000세대라 해서 5,000세대 다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아파트 발급받을 때는 발급이나 뭐다 열람 시에만 그렇게 적용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그러나 이 경우도 표제부는 갖고는 뭐라 되어가 있는데 자, 보세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및 등기 열람에 관해서는 1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을 해당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 1등기 기록의 개념이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 특별한 말이 없으면 1동 건물에 속하는 무엇이 전부가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보는데 발급이나 뭐 할 때만큼은 열람할 때만큼은 1동 건물의 표제부와 내가 보고 싶은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 1층 101호라면 해당 전유 부분이 뭐다? 1층 101호에 관한 등기 기록만 뭐라고 본다? 1등기 기록으로 본다 해서 1등기 기록의 개념이 몇 개다? 2개. 그거 정도는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통과합니다. 그 다음 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가 몇 장이다? 2장. 그거는 또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1동 건물에 대한 뭘 두고? 표제부를 두고 또 전유 부분마다 뭘 둔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그래서 표제부가 몇 장? 2장.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표제부에서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뒤쪽에 또 나올 건데 여기서 선행학습하고 가자고요.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몇 장이라 했죠? 2장. 그래서 1동 건물에 뭐도 있고 표제부도 있고 전유 부분에 관한 뭐도 있다? 표제부도 있어요. 그럼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건물의 표제부니까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표시가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동 건물의 표제부니까 1동 건물의 표시가 기록될 것이고 전유 부분 건물의 표제부에는 뭐다?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가 기록될 거예요. 됐나요? 근데 구분 건물은 토지를 건물에 묶어주는 무슨 등기를 한다? 대지권 등기란 걸 하거든요. 그럼 대지권 등기는 1동 건물과 분리될 수 없는 대지권도 있고 전유 부분 건물과 분리될 수 없는 대지권도 있다고요. 그럼 1동 건물과 분리될 수 없는 대지권을 읽을 때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읽고요. 전유 부분 건물과 분리될 수 없는 대지권을 읽을 때는 뭐다?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럼 여기에 무엇이 기록되느냐까지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한 15년 전에는요. 구분 건물 나올 때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는 무엇이 기록되는지 대지권 표시에는 무엇이 기록되는지까지 물어봤는데 지금은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세요. 1동 건물 표제부에는 당연히 1동 건물의 표시가 기록되는 것은 당연하고 대지권이 되어 있다면 1동 건물 표제부에 기록하는 대지권은 뭐라고 부른다? 대목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제부에 기록되는 대지권은 뭐다? 대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봅니다.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는 1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마다 부동산의 고유번호를 뭐한다? 부여한다. 부동산의 고유번호는 소유권의 객체에 부여하는 겁니다. 뭐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 그러니까 소유권의 객체가 뭡니까?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이 소유권의 객체잖아요. 근데 구분 건물은 보세요. 아파트 한 동 건물, 구분 건물인데 한 동 건물에 관해서는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유 부분의 소유자는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거의 부여하고 1을 등기하는데 구분 건물에 관해서는 일동 건물에 대해서는 고유번호가 있을 수가 없고 일동 건물의 소유자는 없으니까 그래서 고유번호를 뭐마다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로 부여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해결했고요. 그다음에 등기한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뭘 작성한다? 등기부 부본 자료를 작성한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넘깁니다. 넘기세요. 자, 장부의 보존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장부의 보존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자, 아래 표를 보면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표를 보면서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등기부의 부속 서류가 있고 신청서나 기타 부속 서류가 있잖아요. 그죠? 1번 요 두 개를 묶어버리면 돼요. 다 어떤 글자가 들어간다? 등기부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하유산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뭐하다? 반출이 가능하다고요. 나머지는 반출이 되지 않죠. 그러나 그 아래 보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는요. 전쟁이나 천재지변일 때 반출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뒤에 보면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도 뭐한다? 반출이 가능한 게 뭐만 가능하다? 신청서나 기타 부속 서류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만 암기하시면 되냐면 다 암기하지 마시고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도 반출할 수 있다. 등기부 글자 들어가는 것은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압수수색 영장에서 반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만 암기하세요. 왜? 어차피 전쟁이나 천재지변일 때는 세 가지 다 반출이 가능하니까 이거 가지고 물어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항상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반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물어볼 거라고요. 뭐만 가능하다? 신청서나 기타 부속 서류는 가능하지만 등기부 글자 들어가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요즘은 상당히 잘 나와요. 자, 그다음 보존기간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얘네들 여러분 좀 자주 듣는 장부들이잖아요.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좀 자주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요. 뭐라 보존하는데 얘네들은 뒤에 볼 거지만 일단 뭐다? 영구히 뭐 하는 거다? 보존한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뭐가 있냐면 등기부하고 뭐 폐쇄 등기부 얘네들은 무슨 보존이다? 영구 보존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신청 정보하고 뒤에 뭐다? 첨부 정보와 취하 정보는 몇 년 보존한다? 5년간. 그럼 보존 기간이요. 영구 보존도 있고 10년 보존도 있고 5년도 있고 3년도 있고 1년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다 암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5년하고 뭐만 암기한다? 영구 보존 장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구 보존 장부는 뭐다? 등기부, 폐쇄 등기부,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평소에 내가 자주 듣는 애들. 이런 애들은 다 뭐다? 영구히 보존. 근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와 취하 정보는 몇 년간 보존한다? 5년간. 그럼 나머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래서 영구와 뭐는 5년 이것만큼은 암기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부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첨부나 일부의 열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다? 등기부는 누구든지 돈만 내면 자유롭게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다.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문은 잘 안 된다고요. 그럼 뒤에 꺼낸다. 등기기록의 뭐는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뭐가 가능하다? 열람이 가능하다. 발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시험지에 잘 나옵니다.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 뭐만 가능하다? 열람. 그럼 여러분 이제 등기부 발급이나 열람 받을 때 등기부를 발급이나 열람 받을 때 꼭 관할 등기소 가야 됩니까?
안 가도 상관없죠. 제주도 것도 여기서 떼볼 수 있습니까? 떼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상 증명서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결론 지을게요. 등기부는요, 누구든지 스스로만 내면 자유롭게 발급 열람이 가능하다. 그리고 꼭 관할 등기소 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끝. 다만 등기 기록의 뭐는 부속 서류는 뭐만 가능하다?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 뭐만 가능하다? 열람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지문을 출제인이 굉장히 잘 물어봐요. 발급 열람에 나올 때는 거의 뭐한다? 빠지지 않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등기 기록의 선생님 부속 서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게 뭐다? 우리가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들이 있잖아요. 이걸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라고 그래요. 가령 신청서 낼 때 기본 첨부서면도 내잖아요. 그죠? 내거든요. 그러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은 개인정보잖아. 개인정보니까 함부로 뭐 한다? 누구든지 발급 열람시켜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열람만 가능한데 그것도 아무나 열람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등기사항에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뭐만 된다? 열람만 된다라는 거예요. 등기기록의 부속 서류는. 됐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등기사항 증명서 이쪽에 한번 볼게요. 자, 금방 읽었던 이거 신탁, 원부, 공단목, 도면, 매매 목록 이거 뭐였죠? 영구히 보존하는 장부라고 했죠? 그러면 그거 영구 보존 장부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하나 더 암기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은 누구든지 가능하죠. 그러면 등기관한테 자 17번지 필지에 대해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하면 등기관은 17번지 필지의 등기사항 증명서만 발급해 줘요. 근데 발급을 받아서 보니까 그 옆에 갑구에 보니까 신탁 등기 이렇게 돼가지고 신탁 원부 제17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신탁 원부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별도로 신탁 원부까지 함께 발급해 주세요라는 신청의 취지가 있어야지만 등기관은 뭐까지 신탁 원부까지 발급해 주지 그 신청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뭐만 발급해 준다? 등기사항 증명서만 발급해 준다고요. 그래서 금방 여러분이 읽었던 영구 보존 장부들 얘네들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뭐다?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이를 못 시켜서 포함시켜서 발급해 준다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부동산 일부 딱 나오는 순간 뭐만 가능하다? 용의권 설정 등기만 돼 했잖아요. 그러면 토지 일부의 전세권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도면이 있다면 도면도 함께 발급해 주세요라고 해야 도면을 발급해 주지 신청의 취지가 없으면 발급해 주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함께 가져가시고요. 자, 3번 지문은 받고요. 그 다음에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지문은 앞선 내용 그대로 그냥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통과. 자, 33회에 나왔던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등기부는 뭐 한다? 영구 보존한다. 뭐다? 그죠.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자,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발급이 가능한 것은 뭐다? 신청서나 기타 부속 서류는 되지만 등기부 글자 들어가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영장에 의해서 압수할 경우에는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보관 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되는데 등기부는 옮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뭐만 가능하다? 신청서나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압수수색 영장에서 가능한데 등기부 글자 들어가는 것은 언제만 된다? 천재지변, 전쟁, 기타의 유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됐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면 뭘 작성한다? 등기부 부본 자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계약서겠죠. 계약서 일반적으로. 그럼 이게 뭐예요? 신청서나 기타 부속 서류죠.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다? 등기 기록에.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신청서나 기타 부속 서류, 등기 기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만 된다? 이에 관계 있는 부분만 뭐만 가능하다? 열람이 가능하다. 그래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이렇게 나왔을 때 실제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다고요. 정답은 몇 번으로? 2번으로 결정되는데 실제 이런 지문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뭐다?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라고요.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를 달리 말하면 신청서나 기타 부속 서류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다시 한번 아까 봤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 부분을 한번 더 보고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어디 있었지? 여기 있네요. 등기 기록에 뭐는 부속 서류 해가지고 옆에 뭐라 적혀 있다?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대가 있죠. 신청서나 기타 부속 서류가 뭐다? 첨부 서면 이야기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금방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달리 읽으면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라고요. 근데 우리 법 조문에는 신청서나 기타 부속 서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법 조문은 이래 되어 있다고요. 등기 기록에 뭐는 부속 서류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가 지문이 애매하다가 느껴지시는 분들은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뭐하고 똑같아?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네들을 바라볼 때는 뭘 생각하면 된다? 등기 신청서하고 그 밖에 첨부 서면은 개인정보 등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무조건 발급 열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만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뭐만 가능하다? 열람이 가능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대표적으로 뭐다? 주민등록번호를 뭐 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이렇게 말하면 개인정보를 예보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니까 이런 애들은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뭐만 가능하다? 열람. 그러면 등기원인 증명서면 또 어디에 포함이 된다? 그 밖에 부속 서류에 포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문제를 보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뭐만 가능하다? 열람이 가능하다. 이제 이 말이 정확하게 들어오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와도 될까?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어와도 상관없겠죠? 됐나요? 예. 또는 신청서나 기타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놔도 상관없다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조금 유의 있게 한번 봐두십시오. 그 다음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했을 때는 기존 등기기록은 뭐 해야 한다? 폐쇄. 이런 지문들은 별도의 암기사항은 아니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은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구분 건물을 상당히 조금 비중 있게 다뤘었어요. 근데 구분 건물이 어느 순간부터 독립적인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독립적인 문항으로 출제된다 하더라도 구분 건물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기본적인 내용만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그 안에서 정답은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기 전에 구분 건물은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구분 건물을 접근할 때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금방 우리가 배웠던 1등기 기록의 개념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이 아파트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난 다음에 저랑 같이 암기하면 되니까 좀 이해하면 편하니까. 일단 이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다? 고려 아파트예요. 이게 뭐다? 1동 건물이 뭐다? 고려 아파트예요.
그럼 여기가 1층 101호거든요. 이게 뭐다? 전유 부분의 표시입니다. 전유 부분 건물. 이게 뭐다? 1동 건물. 이게 뭐다? 전유 부분. 그러면 이걸 1동 건물의 표시 이렇게 읽고요. 이걸 뭐다?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럼 여러분의 소유권의 범위는 1동 건물의 표시가 여러분 소유권의 범위입니까?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가 소유권의 범위입니까?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가 여러분의 소유권의 범위예요. 일반적으로 집합 건물과 구분 건물은 같은 용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같은 용어예요. 아파트를 바라볼 때 집합 건물이라는 용어도 쓰고 구분 건물이라는 용어도 쓰거든요. 근데 민법에서는 대부분 뭐라고 씁니까? 집합 건물이라고 배우잖아요. 민사에 관한 특별법에 가보면 구분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배웁니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배웁니까? 집합 건물. 그러면 그걸 우리가 흔히 집건법이라고 하는데 집건법의 법 조문을 살펴보면요. 전부 다 그 집합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법 조문이 대부분 99%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소유의 개념으로 법 조문이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바라볼 때 관리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뭐다? 집합 건물이라는 말을 쓰고요.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뭐다? 구분 건물이에요. 왜? 우리는 한 동 건물을 뭐해서 구분해서 소유하잖아요. 그래서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구분 건물, 관리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집합 건물. 그래서 등기법 시험에서는요, 집합 건물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집합 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잘 쓰지 않고 요즘은 구분 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 표현을 자주 쓴다. 그게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단한 거지만 이걸 알아야 나중에 지문을 응용하기가 편해요. 자, 이게 뭐라고요? 어? 이거 1동 건물이라고요. 1동 건물. 이거 뭐다? 전유 부분이라고, 전유 부분. 그러면 읽을 때는 1동 건물의 표시. 이 부분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렇게 용어부터 알아야 돼요, 용어부터. 해결했고. 자, 그러면 구분 건물에서 1등기 기록은 1동 건물에 속해 있는 무엇이 전부가 뭐가 된다? 하나의 등기 기록이 된다. 이때 1동 건물에 속해 있는 전부가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1동 건물의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분 건물은. 용어만 잘 되면 좀 쉽거든요. 그럼 1동 건물에 속해 있는 전부가 하나의 등기 기록이니까 1층 101호 이 각각이 다 있어야 뭐한다? 하나의 등기 기록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금방 1동 건물에 속해 있는 전부가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했죠? 이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등기 상태에서 1층 101호에 대해서 1층 101호 이것만 보존 등기를 해주세요 하면 등기하는 이거 만들어줄까 안 만들어줄까? 자신 있게. 왜? 뭔가 있겠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 만들어준다. 예. 1등기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용어만 보면 돼. 등기부는 반드시 뭐가 개설돼야 된다? 1등기 기록이 개설돼야 되거든. 1등기부가 만들어져야 돼. 일부만 만들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1층 101호만 해달라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 일부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이를 뭐 해야 한다?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암기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용어만 알면 다 되는 거라고. 두 번째, 근데 우리 보존 등기 파트에서 일부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것만 해서는 해주지 아니하니까 나머지 건물에 관한 표시에 관한 등기를 다 뭐한다? 개설해야 하나의 등기 기록이 되잖아. 그러니까 1동 건물에 속해 있는 일부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만 신청하면 각하될 것이니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런 법조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얘 이제 안 되면 안개해야 돼, 그냥. 안 되면.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것은 1층 배기로 소유자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구분 소유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기초부터 이게 1동 건물이다. 1동 건물에 있는 안에 구분 건물이 전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나의 등기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일부만 개설할 수는 없다. 이걸 개설하려면 나머지 것도 함께 개설 다 해야 한다. 나머지 거는 1층 배기록 것가 아니니까 나머지 구분 소유자를 모아요 대위해서 개설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요걸 하나 틀을 잡아놔야 돼요. 틀을. 됐나요? 예. 네. 그 다음에 가르쳐 주지 않은 건데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 1동 건물에 변화가 발생을 했어.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게 1동 건물에 변화가 발생했다면 1동 건물의 표시에 변화가 발생했다면 1동 건물의 표시에 관한 무슨 등기? 변경 등기를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 그럼 변경 등기가 만약에 되었어. 되었다면 이 변경 등기의 효력은 여기에 있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전부 효력이 미칠까? 일부에만 효력을 미칠까? 자신 있게? 당연하죠. 1동 건물 안에 전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럼 또 마찬가지. 1동 건물의 표시에 변화가 발생했어. 등기는 누군가 신청해야 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1동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5,000세대야. 그럼 5,000명이 우르르 가서 하는 게 맞을까? 한 사람이 나머지 구분 소유권 등기 명의, 구분 소유권 등기 명의를 뭐해서 대위에서 신청하는 게 맞을까? 그렇죠. 5,000명이 다 가도 돼. 가면 등기관 죽어버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머지 구분 소유자를 뭐하여 대위에서 갈 수도 있어야 될까? 아닐까? 맞지? 그런 지문들이 우리 법 조문화되어 있다고. 그럼 그런 지문들은 암기의 영역이 아니라 용어의 영역이란 말이야. 1동 건물이라는 용어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라는 용어만 정확하게 알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이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1층 101호 소유자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구분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하늘에 둥둥 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건물을 소유하려면 토지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건물을 소유하려면 토지에 대한 권리도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 내가 건물을 소유하고 싶어. 근데 난 토지가 없어. 그러면 타인 토지를 빌려서라도 내 건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럼 빌려서 쓴다라는 개념의 그 법리적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타인 토지의 전세권 설정해서 내가 건물 소유할 수도 있고, 타인 토지의 지상권 설정해서 건물 소유할 수도 있고, 임차권 설정해서 건물 소유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그냥 토지를 사서 내가 건물 소유할 수도 있고, 또 타인 토지의 지역권 설정해서 건물 소유할 수도 있고, 타인 토지의 지역권 설정해서 건물 소유할 수도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잘 가다가 지상권 설정해서 내가 건물 소유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해서 건물 소유할 수도 있고, 임차권 설정해서 건물 소유할 수도 있고, 내가 사서 건물 소유할 수도 있고, 지역권 설정해서 건물 소유할 수도 그럼 생각을 해봐봐. 지역권이란이라고 생각해봐봐. 지역권이란 뭐야? 용어의 정의가. 지역권이 뭐야? 이런 거. 항상 그러잖아, 내가. 지금 11월 달부터 1차 공부 그렇게 많이 하면서 지역권이란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그건 알고 가야지, 최소한. 지역권이 뭐예요? 그렇죠. 나의 편익이 아니라 나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상대방의 토지를, 그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권리의 목적은 용수일 수도 있고 인수일 수도 있고
통행일 수도 있고 조망일 수도 있고 그 말은 뭐야? 나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건. 그러면 이게 지역권이잖아. 그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역권이 되냐고. 지역권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토지를 이용하는데 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방 토지를 이용하는 물건이라고. 그러면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역권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걸 지금 알면 어떡해. 아, 그래요? 알고 있는데 잠시 맞죠? 예, 그렇죠? 예. 그럼 그 말은 뭐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전에 11월 달부터 강의할 때 했잖아요. 법은 용어만 알면 60%는 끝난다고. 민법도 최대 교수님이 하잖아. 용어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강조 많이 안 하던가요? 엄청 원론자거든. 최대 교수가 엄청 원론자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이 민법은 용어의 내용이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잘 된다는 말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원래 생긴 것도 사람이 양반처럼 생겼잖아요. 안 그래요? 어디 가든지 딴짓 안 할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때요? 딴짓 많이 할 사람처럼 보이죠. 최희대 교수는 딱 봐도 좀 사람이 기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보면 왠지 옛날에 종살이 왔던 느낌 그런가. 아니요,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아니 여러분 잠을 좀 오는 것 같아서 지금 눈이 잘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서 제가 한번 잠 깨라고 이야기해 본 거예요. 그럼 이제 건물을 소유하려면 당연히 토지에 대한 권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토지에 대한 권리가 기본적으로 뭐다? 소유권, 그 다음에 뭐다? 지상권, 그 다음 전세권, 그 다음 뭐다? 임차권으로서 이런 권리로서 내가 토지에 대한 이런 권리로서 내가 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근데 일반 건물, 아파트하고 항상 일반 건물은 비교해서 봐야 되거든. 일반 건물은 내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내 토지에 대해서 나 소유권으로 이 건물을 소유해.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아파트는 나 이 건물 소유하고 있어. 그럼 친구가 야, 너 토지에 대한 권리도 있어? 응, 나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어.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때는 아파트는 소유권에 대한 대지 사용권으로서 가지고 있어.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고. 뭐다? 대지 사용권으로 이렇게. 근데 이 대지 사용권의 종류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단독주택 가지고 있어. 야, 너 토지에 대한 권리는 뭐야? 나 이 토지 내 소유야. 나 이 토지 지상권 설정해서 내 건물 소유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아파트를 물어볼 때는 야, 너 토지에 대한 권리 뭐야? 아, 나 소유권 대지 사용권으로 가지고 있어. 지상권 대지 사용권으로 가지고 있어. 전세권 대지 사용권으로 가지고 있어.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됐나요? 근데 이걸 일반 건물은 건물과 토지를 각각 분리 처분할 수가 있어요. 왜?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게 뭐다? 원칙이라고. 우리나라 민법의 원칙. 근데 원칙인데 아파트는요. 건물과 토지를 각각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해놔버리면 공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소유권 정리라든지 등기부 정리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이 토지를 뭐다? 건물에 묶어버리자라는 발상을 했던 거예요. 묶어버리면 건물과 토지는 분리처분할 수가 없거든. 그럼 원칙은 분리처분할 수가 있는데 분리처분할 수가 없도록 하려면 외부에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자, 이 원래는 건물과 토지가 분리가 되는데 이 건물하고 이 토지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외부에 뭐한다? 공시를 해놔야 돼. 그때 하는 등기가 뭐다? 대지권 등기야.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 들을 수 있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11월, 12월, 1월, 2월, 3, 4월 달에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말고 기출문제 볼 때 내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렸고 왜? 그때는 해봤자 모르거든.
그때는 해봤자 더 복잡해서 일반 건물도 모르는데 구분 건물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하니까 조금 그래도 뭐다 들리는 거야, 소리가. 자, 그럼 됐죠? 그럼 대지권 등기란 걸 해놓으면 외부에 뭐가 된다? 공시가 된다. 그래서 제3자가 볼 때, 아, 이 건물하고 토지는 분리되지 않는구나라고 공시를 해놓는 등기가 뭐다? 대지권 등기라고. 그럼 여기까지 왔고, 그럼 엄밀히 말하면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은 엄밀히 말하면 달라. 근데 민법에서는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을 거의 뭐한다? 동등 개념으로 봐. 왜? 대지사용권이란 말 안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거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달라. 대지사용권이란 것은 일동 건물에 속해 있는 전유 부분 1층 101호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대지사용권. 그 대지사용권을 건물과 토지를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가 뭐다? 대지권 등기. 그럼 대지권 등기가 되면 만들어지는 게 뭐다? 대지권이라는 거. 그럼 등기가 되었죠, 이제. 되면 1층 1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너 토지에 대해서 뭐 가지고 있어? 하면 그때는 소유권 대지권으로 가지고 있어. 전세권 대지권으로 가지고, 그때는 전세권 대지사용권으로 그런 말 쓰지 않고 등기만 되면 지상권 대지권으로 가지고 있어. 전세권 대지권으로 가지고 있어. 임차권 대지권으로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을 쓴다고. 그럼 시험 문제에 지상권 대지권이 된 경우 이렇게 막 시험 문제가 나와. 아, 그 말은 뭐다? 토지에 대한 권리가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상권을 나의 건물과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뭐 해놨다? 등기되었다는 말이구나. 이 말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건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허용되는 등기와 허용되지 않는 등기를 구별해낼 수 있다고. 근데 그 용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허용되는 등기와 허용되지 않는 등기는 나중에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간단한데 안 되면 무조건 암기해야 되거든. 암기가 안 돼, 이게.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 정도는 꼭 알고 가야 돼. 꼭 알고 가야 돼.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그런데 대지권을 잘 보세요, 이제. 그럼 대지권을 토지를 어디에 묶은 거예요? 어디에 묶고 있죠? 건물에 묶고 있죠. 그래요. 자, 이거 딱 하고 좀 쉽시다. 지금 잘 맞추겠는데. 자, 묶어 볼게요. 자, 건물 등기부가 있을 거고, 이거 하면 끝나거든. 구분 건물은 토지 등기부가 있을 거예요. 이게 토지잖아요, 토지. 위에가 뭐다? 건물. 그래요? 그러면 뭐도 있을 거다? 토지 등기부도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죠. 아파트는 표제부가 2개 있죠. 일동 건물 뭐다? 표제부가 있고 또 뭐다? 전유 부분 건물에 표제부가 있겠네요. 오, 좋아요. 전유 부분 건물에 뭐도 있다? 표제부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럼 표제부가 몇 장? 2장. 여기까지 이제 암기되었고, 그러면 일동 건물의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야 돼요? 일동 건물의 뭐다? 표시가 기록돼야 되고,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에는 전유 부분 건물의 뭐다? 표시가 기록되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가 일반 등기부 양식하고 똑같아요. 표제부가 2장이다라는 건 빼고는. 자, 그런데 이걸 대지사용권 이것을 뭐 하자? 등기를 하자는 거예요. 공시하기 위해서. 분리 처분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면 일동 건물 이거하고 분리될 수 없는 토지는 이 토지잖아. 이 토지. 그죠? 이 토지를 어디에 묶자? 일동 건물에 묶어준다고. 됐나요? 이렇게 묶어줄 때 하는 등기가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읽는다고. 됐나요? 그러면 일동 건물이 넘어가. 그럼 이 토지도 함께 넘어간다고 이렇게 딱 묶어놨다고 등기부에 이렇게. 얘 없어지면 얘도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도 있잖아. 그럼 전유 부분은 한 필지 토지 전부를 가지는 거요. 한 필지 토지 전부 중에서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해서 있는 거야.
전유부 면적에 비례해서 토지의 지분 형식으로 가지고 있겠지. 그걸 어디에 묶어준다? 전유 부분에 묶어준다고. 이때 묶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 대목표 아래는 대표 이렇게. 그러면 1층 101호가 넘어가. 그러면 전체 토지 중에서 이만큼이 뭐하다? 함께 넘어간다고 등기부에 이렇게 공시되어 있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해결되겠습니까? 됐어. 그 다음. 그러면, 자, 건물 등기부에, 어디에? 표제부에 무슨 등기를 한다? 대지권 등기를 하는데, 그죠? 어디에 하고 있다? 표제부에. 건물과 분리될 수 없도록.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무슨 등기한다? 대지권 등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표제부에 하니까 공동일까 단독일까? 표제부에 하는 등기. 표제부. 얘네들 어디에 기록한다고? 표제부에 한다고. 표제부에 하는 등기를 공동으로 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되는데 누구랑 갈까? 누구랑?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뭐다? 단독, 갑구와 을구, 권리 등기가 공동이지 표제부 등기를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뭐다? 단독이 될 것이고요. 표제부 등기는 항상 등기의 형식은 뭐다? 주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표제부는. 그래서 우리가 부기 등기 1번 표제부 등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와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 그러니까 자꾸 암기했던 거 써먹어야지 이제. 표제부 등기는 뭐다? 단독, 당연한 거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대지권 등기를 한 거거든요. 토지를 건물에 묶은 거거든요. 근데 만일의 경우에 대지권 등기를 안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대지권 등기란 제도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건물은 어찌어찌해서 넘겨준다 하더라도 토지가 만약에 5,000세대라고 가정해 봐요. 5,000세대면 다 33평짜리 분양받았다고 생각하시죠. 5,000세대가. 그럼 토지의 지분이 똑같겠죠. 5,000분의 몇씩? 1씩. 공유자가 몇 명? 5,000명. 그럼 5,000명을 등기부,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5,000명을 다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유니까 다 적어야 되잖아, 5,000명. 가능할까? 등기부 한 장에 있잖아요. 갑구 한 장에 4명 적잖아요, 4명. 특이약상도 넣고 하면 보통 8명이 몇십여 명이거든? 5,000명이라면 등기부와 갑구만 몇 장이다. 수천 장 돼버린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래서 대지권 등기란 제도가 나온 거야. 건물 처분되면 토지는 항상 함께 처분되도록. 그러면 토지 등기부는 이제 어떤 상태일까를 생각해 봐봐. 토지 등기부는 만약에 이게 고려 아파트잖아. 그럼 고려 아파트가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에 묶어줬겠지. 토지를 매입해서 묶어줬을 거잖아. 그럼 토지 등기부의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을까 지금? 고려? 아파트가 고려건설이라 합시다. 그럼 토지 등기부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을까? 고려건설 앞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나? 고려 아파트가 고려건설 거야. 고려건설에 아파트 지으려면 토지 매입했을 거잖아. 그럼 토지 등기부상에 고려건설로 나와 있겠지. 근데 원래 고려건설로부터 아파트 수분양들이 5,000명이 다 지분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5,000명이. 이해갑니까? 없으니까 토지를 건물에 묶은 거거든. 그럼 토지 등기부는 아무것도 손 안 댔잖아. 그럼 누구 이름 되어 있을까? 고려건설 이름으로 되어 있겠지 소유자가. 그럼 고려건설로 냅두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뭔가 조치는 취해줘야 돼.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그럼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갑구에다가 고려건설 소유자 소유권 이전 고려건설 그 밑에다가 이제 이 토지는 고려건설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고려 아파트와 분리될 수 없는 토지입니다. 라는 뜻을 기록해주면
제3자가 볼 때도 고려건설 토지가 아니라 고려아파트 이 아파트를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그럼 금방 제가 뭐라 했지? 토지 등기부에 가만 냅두면 되지 않으니까 고려건설 것이 아니고 이 토지는 이제부터 고려아파트와 목숨을 같이 하는 토지입니다라는 뜻을 기록해 준다 했잖아. 그걸 줄이면 뭐한다? 고려아파트와 분리될 수 없는 토지입니다라는 뜻을 등기하는 거잖아. 그럼 그 말을 더 줄이면 이 토지는 고려아파트와 함께 분리될 수 없다라는 뜻의 등기를 줄이면 대지권이 뭐한다?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라는 뜻을 등기해 주면 되거든. 대지권이 뭐았다? 되었습니다라는 뭐다? 뜻의 등기를 해주면 되거든. 그걸 더 줄이면 대지권의 뜻의 등기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대지권 왜 이래 이거? 이쪽이구나. 대지권 뭐다? 뜻의 등기를 어디에? 해당구에 소유권 대지권이라면 갑구에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으로 했다면 뭐다? 을구에. 그래서 합치면 해당 구에 등기관이 어떻게 해버린다? 직권으로 이 등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왜? 위에 토지를 건물을 묶어줬잖아. 묶어줬으니까 이 토지가 이제 고려 아파트와 분리될 수 없는 토지라는 걸 등기관이 알 수가 있거든. 있으니까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찾아서 이제 이 토지는 고려건설의 토지가 아니라 고려아파트 101동과 분리될 수 없는 토지입니다라는 뜻을 등기해 준다고. 줄이면 대지권이 되었습니다라는 뜻의 등기를 해준다고. 그걸 어떻게 한다? 직권. 자, 여기까지가 설명 내용인데 설명을 들은데도 나는 선생님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몰라도 좋아. 아는 사람은 알고 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 모르는 대로 가는데 구별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뜻. 위에는 무슨 등기다? 대지권 등기. 아래는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럼 첫 번째 구별할 거.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한다? 건물 등기부.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표제부에. 대지권 뜻의 등기는 해당 구에.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대지권 뜻의 등기는 직권. 이거는 구분해야 돼. 구분했다면 제가 질문을 한다. 대지권 등기 어디 한다고요? 선생님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해요. 이렇게 대답해봐. 대지권 등기 어디 한다고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이거는 구별해야 된다고. 대지권 등기 어디 한다고요? 표제부에. 표제부가 몇 장인데요? 뭐가 뭐 했는데? 1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제부가 있는데, 그럼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1동 건물의 표시가 기록될 것이고, 표제부의 대지권 등기를 기록한다 했으니까 1동 건물의 표시와 분리될 수 없는 대지권을 뭐라고 부른다? 대목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제부에 있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와 분리될 수 없는 대지권을 뭐라고 부른다? 대표. 그러면 대목표와 대표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대지권 등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건물은 실제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용어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이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서 어려운 것이지 실제 내용상의 어려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지을게요.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 이거는. 다시 한번.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한다? 집에 따로 할 생각하지. 집에서 암기해버려. 대지권 등기는 어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됐죠? 표제부가 몇 장? 2장. 무슨 표제부? 1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제부. 1동 건물의 표제부와 분리될 수 없는 대지권은 대목표. 전유 부분 건물과 분리되는 대지권은 대표. 이렇게 건물 등기부의 대지권 등기를 다 했다면 등기관은 토지 등기 기록에 어디에? 해당 구에 어떻게? 직권으로 이 토지는 건물과 분리될 수가 없는 토지입니다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 그걸 줄여서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소유권이라면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지상권이 대지권이라면 지상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 용어를 붙이면 지문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자기 맘대로라고. 출제인이 입맛대로 낸다고. 요 지문은 무조건 나온다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뭐하다? 높다고. 그 이유를 지금도 설명드릴게요. 어느 정도 암기되었으니까. 대지권이라는 것은 권리예요, 부동산의 표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지권. 권리죠. 대지권은 권리예요. 권리는 어디에 기록해야 돼요? 갑구나 을구에 기록해야 돼요. 근데 어디에 기록합니까? 표제부에 기록하잖아요. 그게 특이하잖아. 그리고 대지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입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까? 지금 자신 있게 토지에 대한 권리죠. 토지에 대한 권리. 내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라고 대지사용권을 등기했을 뿐이지. 대지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되지 않고 어디에 기록된다? 건물 등기부에 기록되고 있거든. 특이하잖아. 그러니까 출제인이 이걸 물어본다라는 거야. 일반 건물하고 다르니까. 권리 등기는 갑권 알구에 기록되는데 대지권은 표제부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대지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기록된다? 건물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특이하잖아. 그래서 출제인이 이걸 물어본다고.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하다 보면 들을 때는 대충 그런 느낌이네 아는데 지나고 나면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등기, 대지권 표시 등기, 일동 건물 표제부 전유 부분 건물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이 말이 이 말인 것 같으니까 어려울 뿐이라고. 그 논리는 아주 간단하다고. 그래서 오늘 반드시 이거는 뭐해라? 한번 암기해놔라. 그리고 한 달 후에 되면 또 까먹을 텐데 그때 가서 또 한번 암기하고 까먹는 거고 그냥 틀리잖아. 그래서 구분 건물 나올 때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뭐 하셔라? 암기해 놓으라고요. 되겠죠? 그럼 이거 하면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이거 끝나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지문 몇 가지를 체크하면 끝나거든. 끝나는데 자, 시간 조금만 더 할게. 잊어먹기 전에 이건 하나 하고 갈게. 출제인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두 번째가 이거예요. 그럼 대지권 등기가 되었어. 뭐 소유권으로 대지권이 되었다. 뭐 소유권으로서 대지권 뜻의 등기가 되었다. 뭐가 나오든지 대지권이 되었다. 대지권 뜻의 등기가 되었다. 다 필요 없고 그 말은 건물과 토지는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거거든. 그래서 지문이 길어. 긴데도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 대지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 등기 기록에 나오면 다 필요 없고 대지권이 되었던 대지권 뜻의 등기가 되었던 그까지는 필요 없고 그 뒤에 지문이 중요해. 분리처분할 수 있느냐 분리처분할 수 없느냐. 우리는 분리처분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리고 건물이 주야 토지는 종이야. 토지가 간다 해서 건물이 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가야 토지도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수업할 때 나를 죽여서는 안 돼. 상체가 건물, 저 벨트 아래가 뭐다? 토지 이렇게. 그러면 나를 죽이면 안 돼. 자, 조금만 생각해 봐봐. 건물만 대지권 되었어. 건물만 국어대로 해봐. 국어대로 건물만 소유권 이전을 하면 나는 죽어 살아. 그럼 그런 득해서는 안 돼. 건물만 저당권 하면 지금 당장은 죽지는 않지만 돈 안 갚으면 경매 넘어가면 건물만 넘어가면 죽죠. 그런 등기 허용해서는 안 돼. 근데 건물을 이전하는 거는 건물만이 아니라 건물을 이전하면 모두 따라온다. 토지가 따라온다고 이렇게 되겠나요? 건물만 이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국어 해석됩니까? 되나요? 그걸 논리적으로 따지면 건물만 이전은 애초부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처분이 되지 않으니까. 건물을 이전하면 주가 가면 종은 따라오는 거고. 그러면 토지를 해볼게요. 토지를 대지권 되었거든? 토지를 소유권 이전하면 저 죽어요 살아요? 죽죠. 토지가 안 돼서 건물이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 저는 죽으니까 그런 득해서는 안 돼. 자, 이제 마지막 고비. 이것만 넘기면 이제 끝났다. 마지막 고비. 이것까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안 되는데 과거에 출제는 한 번 냈다가 땡땅 당해가지고 전부 정답 처리한 적이 있었어요. 전부 정답 처리한 적이. 자, 지상권 대지권이에요.
건물은 누구 거고 상용이 거, 하체는 내가 누구한테 빌려 쓰고 있다고. 그럼 이 하체의 주인은 따로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하체의 주인의 소유자가 이 하체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팔았다 하더라도 나는 죽습니까? 죽지는 않습니까? 죽지는 않죠. 산 사람이 이 다리를 뭐한다? 인수한 것이지 내가 죽지는 않잖아. 지상권 대지권일 때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내 건물과 내 지상권, 내 다리가 죽지는 않으니까 그런 지문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야. 그러면 지상권 대지권이야? 탱글 지상권 대지권이야? 내 이 지상권 대지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저 죽어 살아. 내가 이걸 빌려 쓰고 있거든, 지상권으로. 이 다리를, 지상권을 빌려 쓰고 있잖아. 이 지상권을 내가 넘기면 나는 죽어 살아. 아, 이게 더 어렵나? 아니, 건물은 내 거, 위에 거는 내 거, 아래는 빌려 쓰고 있다고. 자, 당신이 소유자 해,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빌려 쓰고 있다고. 그럼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내가 죽지? 아는 상관없는데, 내 지상권도 내가 자유롭게 양도나 처분이 가능하잖아, 우리 일반 민법에서는. 그래서 이 지상권은, 내 다리 이 지상권을 옆에 이 친구한테 넘겨버린다고. 그럼 지상권은 누구 거야? 본기자. 그럼 난 다리 있어, 없어? 그럼 나 죽어 살아. 그럼 그 지상권 대지권을 넘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내가 죽어버리니까. 소유권을 넘기는 건 상관없는데, 지상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상권을 넘기면 내가 다리가 넘어가면 죽어버리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소유권이야, 소유권? 내 소유권을 내 거야, 내 거. 내 토지 소유권을 넘기면 나 죽어 살아. 자, 이 소유권 다리 가져가. 나 죽어 살아. 그럼 이런 거 등기해서는 안 돼. 근데 토지가 내 거거든? 내 토지에 전세권이 들어왔어, 전세권. 그럼 나 죽어? 지상권 들어온다가 죽어? 임차권으로 죽어? 얘네들은 잠시 쓰고 나가는 애들이잖아. 내가 죽지는 않잖아. 그러면 소유권, 대지권일 때 토지 등기 기록에 전세권은 가능하다. 지상권도 가능하다. 임차권도 가능하다. 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서는 안 돼. 내 토지에 저당권 들어와서도 안 돼. 그래서 이게 조금만 대지권의 개념과 논리만 잡히면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지상권 대지권일 때 된다 안 된다, 전세권 대지권일 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암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일부의 강의를 할 때는 소유권만 기준으로 해서 강의해 주는 경우가 있어. 근데 지상권 대지권일 때, 전세권 대지권일 때 임차권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만약에 그거 나왔다?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지금 당장 이해가 된다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개념을 생각할 때 항상 나를 생각해. 선생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다리는 소유권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다리를 남한테 빌려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논리를 접목시키면 어떤 지문이 나오도 해결할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